돌 같은 남자, 얼음같이 차가운 여자와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나?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 한번 찾아 떠나보자고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너무 멀게 느껴질 때,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어도 그저 등을 돌린 채 누워만 있는 시간. 한때는 사랑하는 부부였지만 지금은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두 사람. 어디 나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 등 돌리고 앉아서 나 여기 살아있어 하고 가끔 꿈틀거리는 저 사람밖에 없어. 이제는 익숙함이 무심함이 되고 무심함이 쌓여 고요한 전쟁 같은 시간이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젠 다 지나간 일이다. 이 나이에 무슨 스킨십을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그런 부부의 마음, 그 단절된 곳에서 다시 이어지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5세 남성 김정태 씨는 은퇴 후 3년째 무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누구보다 바빴고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선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고 가족들에겐 기둥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가끔 마당에서 화초를 돌보는 게 전부죠. 아내와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어색합니다. 내가 뭐만 하면 아내가 쓸데없는 일을 왜 또 벌려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나서면 할 줄은 알아요. 됐어요. 옷만 더럽히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 저리 비켜요. 이럽니다. 예전엔 제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집안의 투명인간처럼 느껴져요. 중심이었다고? 틀린 말은 아니네요. 거실 중간에 언제나 버티고 있는 돌덩이 사람으로 중심에 있었지. 내가 말할 때 뭐 했어요? 당신에게 기대고 싶을 때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요?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해야지. 당신은 감정이 없는 돌이잖아. 아내가 쏘아붙이는 말에 정태 씨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고 아내와 대화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도 함께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잠자리도 아예 끊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왜 이렇게 얼음처럼 차가워? 지금의 아내는 얼음 같습니다. 그런 탓인지 부부관계 안 한 지 10년이 넘었죠. 처음엔 피곤하다고 해서 넘겼는데 이젠 아예 아내가 차가운 얼음 같아서 그런 시도조차 안 하게 돼요. 거울을 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남편도 아니고 그냥 짐인가 아니면 얼음을 보관하고 있는 냉동고인가. 존재감이 사라지는 느낌이랄까요? 이 부부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해가 쌓이고 감정이 단절된 겁니다. 스킨십이 없어서 멀어진 게 아니라 감정이 먼저 멀어진 거예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나는 이제 아내에게 남편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돌처럼 아내는 얼음처럼 그렇게 서로 마주보며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달랐습니다. 우리 아내는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었죠. 젊었을 땐 내가 돈을 벌어다 주니까 존중도 받고 고마워한다는 말도 자주 들었고요. 밖에서 고생한 날이면 아내가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내밀며 수고했어요라고 말해주던 그 따뜻한 눈빛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밥 한 끼 차려달라 하면 하루 3끼를 다 먹냐며 짜증을 내고 무슨 말만 꺼내면 그 얘기 또 왜 해요? 귀찮게 진짜 말문이 막힙니다. 입을 열면 잔소리로 듣고 가만히 있으면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취급당해요. 그럴수록 몸도 마음도 움츠러듭니다. 침대에 강아지를 품고 누워있는 아내에게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습니다. 키우는 돌콩이 보다 못한 내가 먼저 손 내밀 용기가 안 납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는 눈빛이 무섭고 팔을 밀치며 일어나 버릴 때는 마음까지 무너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짐인가? 내가 뭔가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민폐인가? 그렇게 점점 몸도 마음도 멀어져 갑니다. 남편으로서의 자존감, 가장의 역할, 배우자로서의 존재감.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면 성적인 자신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60대 후반 부부는 은퇴 후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고 싶어서였지만 막상 내려오니 오롯이 둘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이제야 여유롭게 대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온종일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도 많습니다. 남편은 매일 산책을 나가고 아내는 혼자 집에서 TV를 봅니다. 사람처럼 살려고 이사했는데 사는 게 아니야. 잠자리는 이미 7년 전부터 없어진 상태이고 재미나는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오래 안 하다 보니 다시 시도해보는 게 더 어색해요. 안 그래요? 괜히 분위기 깨지고 거절당할까봐 아예 시도도 안 해요. 분위기 깨고 방에서 쫓겨나올 일 만들면 안 되죠. 서로 손 한번 잡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눈치만 보며 이제 와서 쓸데없는 욕심 아닐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은 몸의 접촉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야 손을 잡을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해야 입맞춤이 의미 있어집니다. 이들 부부의 공통점은 감정의 단절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 오해는 상처가 되고 상처는 거리감을 만들고 결국 성생활도 단절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첫째, 감정에 솔직해지는 대화입니다. 요즘 내가 당신에게 여자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솔직히 마음이 좀 허전해. 괜히 실망시킬까봐 피하게 됐다고 했잖아. 그럼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니까 난 진짜 몰랐다고. 실망할 게 뭐 있어? 세월을 누가 이길 수 있나? 이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확인하는 말 한마디가 10년 넘게 멀어진 감정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스킨십의 목표를 성관계가 아닌 연결고리로 바꾸세요. 남편은 발기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피하고 아내는 자꾸 거절당하니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몸의 교류를 관계 회복의 수단으로 여겨야 합니다. 손잡고 1분만 대화하기, 등을 토닥이기, 같이 소파에 앉아 영화 보기, 어려운 숙제입니까? 이런 작고 부드러운 접촉이 정서적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의료적 접근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병원 가는 게 무섭고 창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니어 부부를 위한 맞춤 치료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발기부전은 약물, 주사, 심리치료까지 가능하고 여성은 질건조증에 대한 크림, 윤활제, 시술 등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위해 건강을 챙기자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넷째, 전문가 상담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부 상담은 싸우는 부부만 받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말을 잘 못하겠다. 오해가 자꾸 생긴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정과 스킨십은 습관입니다. 하루에 한 번 눈 마주치며 인사하기, 외출 전 가볍게 손잡기, 잘 때 손끝이라도 닿게 누워보기. 처음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몸과 마음이 함께 살아납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사랑받고 싶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은 삶의 의욕 그 자체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젊어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늦게 핀 꽃이 더 진한 향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용기 내서 말 걸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한 번의 손끝이 다시 부부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비웃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도 당신 편입니다. 그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이 준비됐을 때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한 걸음, 그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당신 앞에 낭떠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 영상 어땠나요? 용기 내어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